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눠보실 얘기는 2020년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 중에서 지난번 예고한 바와 같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중에서 오늘 배우실 내용은 첫 번째, 종전주택 더하기 일반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되는 책자인 집행기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집행기준에 보면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총 8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5조에 나와 있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8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종전주택 더하기 일반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기존에 집이 있어서 이게 종전주택입니다. 자, 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리고 일반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주택을 뭐라 부른다? 종전주택. 이번에 취득한 주택을 일반주택, 다른 말로 신규주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기존에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뭘 해주겠다?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대체주택에 대한 첫 번째 종전주택 더하기 일반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부분에 설명드린 내용을 제가 알기 쉽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합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여기 있는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여기 내용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내용, 포인트, 별도 요건을 보겠습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자, 기존 주택에다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는데, 자, 기존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었고,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안에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제가 3년이라고 했는데요. 그 3년은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이고, 조정대상 지역 안에는 3년이 아니고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되고, 엔드 더하기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세대원 가족 전원이 주민등록을 전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얘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하실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거 2년인데 2년인데 왜 1년이라고 하지? 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바뀌었어요. 자, 이때 이전에는 어떻게 되셨냐? 2018년 9월 14일 날 이때 개정되면서 이때는 2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여기 이렇게 개정되면서 이때는 이제 1년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자, 공통적인 내용 첫 번째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처음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1년 이상 지내야 된다, 1년이 경과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니까 여기 나와 있는 1, 2, 3, 4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건설임대주택인데 분양 전환이 되었다. 그럼 1년 필요 없다. 내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있었는데 수용되었다. 그러면 1년 필요 없다. 학업, 그 다음에 취업, 그 다음에 질병의 요양, 치료 등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집을 또 사야 돼. 그러면 1년 필요 없다.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을 해버렸어. 그래서 회사 따라서 내가 가서 집을 구해야 돼. 그러면 1년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 공통 요건이라고 해서요. 자, 집을 양도하는 데 있어서 비과세 요건에 있어서 종전주택의 양도일자를 기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종전주택의 양도일자라는 것은 뭐냐면, 자, 집을 파는 데 있어서 기존 주택에 대해서 양도하는 날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라고 따져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2년 이상의 보유 요건만 갖추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거주 요건도 갖춰야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득 후 양도 시 3년 1년 무관 비과세 적용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3년, 여기서는 1년인데요. 이거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는데, 이거 기간이 지나도 종전주택에 대해서 따지지도 묻지도 않겠다. 어떤 경우냐니까,
자산관리공사에 의해서 매각을 의뢰했다. 또는 법원 경매나 공매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 협의 매수 수령에 의해서 일부 양도되고 나서 잔존주택에 대한 부수 토지 등이 5년 이내에 다시 양도했다. 또는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현재 청산금 지급과 관련되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되어서 사업의 시행자가 주택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지금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러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3년 안에 양도하라는 규정을 이러한 경우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자, 제가 집을 갖고 있는데 이 기간 안에 팔아야 돼요. 이 기간에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릴 것 같아. 그것은 뭐 했냐니까 자산관리공사에 팔아달라고 돈 주고 맡겼대요. 그러면 얘가 3년 뒤에 팔리든 10년 뒤에 팔리든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라고 깔끔하게 특례요건으로 봐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집이 안 팔릴까 싶어서 이러한 규정까지 해서 지금 봐주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지방 공공기관으로의 이전, 그리고 기업의 종업원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공공기관이 있었거나 회사 법인이 있었는데 얘가 수도권 밖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그 회사를 따라서 거주지를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정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1년 지키지 않고 바로 이분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정전주택을 조정대상 지역 외에는 3년 이내, 조정대상 지역에는 1년 이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5년 안에 양도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례 분석에 의한 집행 기준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기존에 종전주택이 있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는데 이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자가 건설한 주택도 신규주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자가 건설의 신규주택의 말뜻은 없던 주택을 내가 새로 지어서 취득하는 것을 신규주택으로 인정해 줄게. 그러면 한꺼번에 집이 2개 생겼으니까 옛날에 살고 있던 집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조정대상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3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를 해줄게 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의 질문은 뭐냐면 없던 주택이 아닙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원래 A주택이 있었어요. 이게 종전주택이에요. 그리고 이 종전주택을 부쉈어요. 여기 나대지가 닿겠죠. 그리고 B주택을 취득했어요. 이게 신규주택이에요. 그리고 종전주택이 건설에서 준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뭘 팔았냐니까 신규주택을 양도했어요. 원칙에 어긋났죠. 뭐냐면 정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뭘 팔아라? 종전주택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할 때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게 되면 이 재건축한 주택이 신규주택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재건축한 주택은 신규주택이 아니고 뭐요? 기존 주택이에요. 정전주택이에요. 그래서 이때 양도해야 될 주택은 우선 A를 양도해야지 B를 양도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신축하고자 매입한 낡은 주택을 헐고라고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기존에 집이 있었어요. 자, 기존에 집이 있었고 새로 하나 취득을 했어요. 이 주택이 오래된 낡은 주택이에요. 이거 뭐 하려고? 이거 철거하고 신축하려고. 그래서 이걸 철거해가지고 현재 나대지 상태예요. 자, 나대지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가 됩니까? 물어보니까 맞춰보면 되죠. 자, 정전주택이 있었어요. 신규로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뭘 팔아야 돼요? 정전주택을 양도하면 되죠. 근데 이걸 부산 상태에서 나대지야. 그래도 인정해줍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서 뭘 했냐니까 정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이 주택을 흐른 목적이 뭐예요?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정해줄게 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상가를 용도 변경해서 주택으로 지금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상가가 하나 있었어요. 기존에 있던 주택이 종전주택이에요. 지금 상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상가를 어떻게 했냐니까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어요.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니까 주택이 두 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새로운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서 기존 주택을 용도하면 비과세를 해줍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용도 변경한 때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게. 그래서 용도 변경한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비과세 적용해줄게 라고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다른 주택, 즉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 볼게. 그래서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줄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 이게 뭐 신규 주택이에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취득하는 방법은 매매, 상속, 정료로 취득을 하는데 지금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동일 세대냐, 별도 세대냐. 동일 세대원한테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 주택을 신규 취득으로 봐서 기존의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해줍니까? 물어보니까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분이요. 둘이서 지금 부부예요. 동일 세대원인 상태죠. 동일 세대원 상태에서 부인 명의로 집이 하나, 남편 명의로 집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한테 집을 팔았어요. 그 집이 두 개예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신규주택 취득에 의해서 일시적, 이시적, 대체주택 해줍니까?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넘어오는 이유가 매매, 상속, 경우 똑같이 동일 세대원일 때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분이 동일 세대가 아니고 별도 세대야. 남남이야, 남남. 남남인 상태에서 일로 정리해 줄 수도 있고 상속해 줄 수도 있고 매매로 넘길 수도 있어. 그래서 이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넘겼습니다. 이분이 새로 샀어요. 신규. 이게 종전. 그러면 신규주택 취득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해 줍니까? 물어보니까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봐서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상속, 정리에 의해서 새로운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별도 세대원이어야 되지 동일 세대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 대체주택에 대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 조정대상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다음에 배우실 내용은 효도합과 동거분양과 혼인에 의한 혼인합가에 의한 일시적 2주택 규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가까운 인근의 세무사 사무실 또는 국세청을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을 하셔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는 것이 소중한 여러분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가장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텐투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